오늘 기자수첩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예,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천주교에서요? 예, 농민주의를 맞은 담화문인데 읽어볼만하고 읽어야 할 담화문 같아서 오늘 소개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농사는 고되고 소득은 적고 전망이 없는 일이 돼버렸다. 생명을 가꾸는 고귀한 일에 동참하라고 농민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한 교회의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뿐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경제 논리로 농업을 희생하여 다른 산업을 키워갈 때 교회가 힘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 농민들한테 농사 잘 지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너무나 가난한 농민들을 보면 미안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 뭐 정치, 경제, 국제, 사회 여러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농민들 사정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던 거 반성하면서 그렇죠. 예. 사정이 어떠세요 지금 농민들? 일단 가장 큰 걱정은 비가 적게 내서 강수량이 적어서 저수량이 적어서 가뭄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맛비가 온다고 하죠. 맞아요. 예, 오늘 좀 비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고 비가 와도 다음은 저수지가 문제예요. 전국 저수지의 73% 정도는 한 지은 지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입니다. 이걸 빨리 진단하고 보강공사할 거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어떤 건 지방자치단체 관리고 어떤 건 농어촌 공사 관리고 관리도 일원화돼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통합관리가 낫겠다 싶은데 이거 국가 차원에서 지금 컨트롤 해줘야 되거든요. 중공업이나 조선업처럼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허둥지둥 됩니다. 미리미리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가뭄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소개해 주셨고 다른 어려움은 또 뭡니까? 농약값도 들쭉날쭉이어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예를 들면 농약 판매 공시 가격을 비교했더니 동일 품목의 농약인데 지역의 농협별로 팝니다. 농협별로 최고 30%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게들마다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농협에서 파는 지역 건데 농협이 그게 관장을 차이가 나요? 하니까. 그런데 이쪽 지역의 농민들은 저쪽 지역이 싸다고 그래서 저쪽 지역 농협 밑에 가서 그 농약을 구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사 속에만 눈이 멀어서 농민들의 피땀을 짜내는 거 아니냐. 이 규탄하는 농민 성명이 얼마 전에 나올 정도였고요. 그렇군요. 농협 회장께서 드디어 나서셔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그분도 어제 17시간 동안 검찰에서 조사받고 김병원 의장. 예, 겨우 집으로 돌아가셨죠. 사실 1989년 농협 중앙회장 민선제 이후 1대부터 3대까지는 다 구속됐고요. 4대는 검찰 조사를 받고 본인은 풀려나고 밑에 부하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이번 5번째 회장님도 또 저러고 계시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농협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들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조직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다음 농산물 가격이 오르질 않는데 인건비하고 자재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농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근데 요거 들으시면 청취자들이 무슨 말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한테 올 때는 가격이 높은데 그렇죠. 중간에 유통 단계 여러 개를 거치면서 오른 거지 정작 농민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가격이 별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 농산물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임차료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를 갖다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지 빌기가 어렵고 세를 많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수지가 안 맞습니다. 농지 임차료는 왜 이렇게 오릅니까? 일단 개발 사업이 많으니까 농지를 다 파헤치다 보니까 농지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농지를 사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 거고 또 귀촌 인구가 베이비 부모 세대가 한꺼번에 농촌 어촌으로 돌아가니까 이것도 역시 겹쳐져서 농지가 귀하고 비싸고 그런 거죠. 인력난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몸빼값 내라 기름값 내라 해서 이런 거 웃돈을 주지 않으면 영역업체에서 사람을 보내주지 않는. 그러나 농사라고 하는 건 때를 놓치면 1년 농사 망치는 안 거니까. 되는 거죠. 예, 어쩔 수 없이 또 구해다 써야 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주교 농민주간 담화문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하겠다. 교회 이름으로 농민들을 보호해 줘야겠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달라. 생명의 밥상을 차리자. 수입 농약 묻은 농산물이 아닌 우리 농산물로 밥상을 차려달라. 그다음에 이런 농산물 직매장들이 곳곳에 많이 생기도록 교회가 협조해달라. 농촌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장을 많이 열어주면 농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 괜찮네요. 저 다니는 저 교회에서도요. 이런 농산물들 가져다가 직거래로 많이 판매를 해요. 그럼 또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삽니다. 교회와 성당 전체 동시에 한다 그러면 엄청난 유통의 활로가 트이는 거죠. 그다음 우리 쌀로 만든 떡이나 빵, 과자, 음료 많이 이용해 달라. 그리고 아침밥 꼭 먹자. 우리 쌀로. 쌀 소비. 이런 것도
가능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예. 다 해보자는 게 이번 담화문의 결론인 듯합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국제 뉴스 아무리 바빠도 우리 챙길 건 챙기고 가야겠네요. 예, 농민들의 사정 오늘 변상욱 대기자가 꼼꼼히 짚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